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안전지역이라고 할 만큼 확산 사태를 잠재웠으며 매일 통계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린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호주나 독일 등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게 휘말리거나 눈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시작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으로 한국인들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부 한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한국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유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한국 티셔츠를 입고 간 사람의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마트에서 캐나다인들은 한국 마크를 보자 엄지척을 해주거나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눈치를 받아 힘들어 한국인임을 밝히자 훨씬 생활하기가 나아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은 특정 상황에는 반드시 한국인임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태극기 혹은 코리아라고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당국이 방역을 잘 해내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조차 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역용품이 세계 각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인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에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혹은 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어봤던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먼저 한국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태로 한국 국격이 올라갔음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신상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있다면 한국 티셔츠 혹은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다는 교포사회 A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 방역 관련 방송이 매우 많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긍정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위터 1위 해시태그는 아베 그만둬인데 방역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대비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 사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최소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한국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하거나 식당에 가는 등의 자유로운 활동 모습은 일본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국가별 락다운 정도를 수치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한국은 0.8에서 1으로 거의 락다운 해제 상태인데 일본은 0.0으로 최고 수준의 봉쇄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봉쇄가 심한 인도와 같은 0.0으로 한국과는 정반대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협력의 뜻을 비췄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입국을 실시하는 나라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유럽 근접 10개국 내외만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이 입국 가능 리스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업인들만 대상이긴 하나 유럽을 제외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포함이 안 되었는데 헝가리 당국은 한국의 방역과 기업 투자 등을 고려해 입국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국인이 놀랄 정도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생명, 가족의 안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현 시점에서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5월 2일 죽었다던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북괴가 작정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나 이것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이 언론들은 북한에서 날아온 총알의 규격상 두께상 그것은 바로 14.5mm에 해당하는 사신고사기관총, 다시 말하면 장성택 처형 때 썼던 그 사신고사기관총이다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북한의 군사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며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고
한마디로 우발적인 사고다. 쉽게 말하면 이 북괴군의 최전선에 있는 이 일제대 GP에서 오발 사고를 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북괴가 작정하고 도발을 했다라는 주제로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원 사령관, 북한군에서 군복무를 한 분들과 함께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북민전 사령관이며 지금 북민전 TV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정훈 사령관님과 과연 이번에 북괴의 이 도발은 본질은 무엇이며 진짜 도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오발 사고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정훈 사령관님과 전화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사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는 실드를 치는 겁니다. 그 무조건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이 도발입니다. 이거는 도발이 아니고 우발사고라고 우기고 있지만은 이게 우발사고가 아니라 도발이다 그겁니다. 도발.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른 탈북민들의 연락을 좀 받은 것 중에 핵심 사항이 뭐냐, 이 고사기관총 14.5mm를 쓰는 사신기관총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신기관총이 그 총알이 우리 GP까지 날아온 거는 이거는 도대체가 이 우발적인 실수, 오발사고일 수 없다. 그 오발사고였다면 아마도 그놈의 중대, 그 소대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다 죽었다 그렇다가 등장한 다음날 이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또 객관적으로 6인 1조, 5인 1조로 무어진 이 고사기관총 부대는 한마디로 시건장치, 격발장치와 연발, 단발장치를 분대장이나 소대장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으며 이거는 철저하게 기획된 북괴의 도발이다라고 군사분계선 북한의 DMZ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오늘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민전의 최정훈 사령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북한에서 지금 GP초소마다 이런 고사기관총이 한정씩 다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 언론에서는 사신기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GP초소에 있는 거는 이신기관총입니다. 14.5mm. 네, 14.2mm 이신기관총이요. 예. 그런데 이 총이 이제 14.2mm가 아니라 14.5mm인데 네. 이 총이 북한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감독님이랑 군사복무를 할 때는 이게 고사총으로 불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고사총을 이제는 대공하력에서 제외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상하고 해안에다가 이걸 배치를 했는데 네. 북한에서 고사총이라는 이름이 아닌 14.5mm 기관총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거리가 15km,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거리가 좀 꽤 되더라고요. 네. 1.5km나 거의 2km가 되더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14.5mm 기관총이 아니면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들도 14.5mm 기관총이라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그게 14.5mm 기관총이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 그냥 이 정부 자체가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우리 국민들에게 도발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건데 네.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5.4mm 자동보총은 사거리가 2000이 못 되고 네. 여기 남측 GP초소까지 날아오시는 거는 이게 14.5mm 기관총인데 네. 이 기관총을 그 북측 GP초소에서 오발을 했다는 거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겁니다. 이건 작정하고 쏜 거다. 네. 총은 이게 그 소대장 GP소초에 있는 소초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대장인데 이 소대장이 승인 없이는 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걸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나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20일 만에 짠 하고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날
북한 인민군 최정예 부대가 있는 GP에서 인민군 제1제대에서 네. D란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14.5mm 보병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화력을 실수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 오발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지대장이나 지피장이나 소초장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군사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우리로 말하면 사회에서 형기를 먹고 재판받는 것처럼 군 재판을 받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총살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탈북민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나 전군에 비상령이 내렸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20일 동안 딱 그러면 솔직히 각 제일 앞제대에 있는 서초장들 네. 이제 지대장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이 서초장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각 민경대대의 보위 지도원들이 또 얼마나 내려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렇죠. 이날 밤에 14.5mm 고사기관총 가지고 실수를 했다? 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북한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북한 군이 그 지휘체계를 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우겨도 우리 국민이 뭐 납득이 가겠는지 몰라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 그 군사복무를 해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웃기는 거다. 코미디라는 오발이 거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네, 어쨌든 최정훈 사령관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북민전 TV 제가 많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인터뷰를 했던 많은 탈북민들 중에서 특히나 이 북한의 DMZ 군사분계선 제1제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김정은이가 등장을 한 그날 밤, 그 다음날 북괴가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다. 오발사고를 낸다. 이것은 북한 역사상, 인민군 역사상, 휴전선 인민군 제1제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 김정은 등장과 동시에 그 소대장, 지피장, 그 다음에 중대장, 대대장들은 비상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왜? 김정은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전군은 명령이 내려갔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등장 이후에 실수를 했다? 아마도 그 초소장, 중대장, 대대장, 나아가서는 사단장까지 이건 철직감이며 정치범 수용소감이다.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짠하고 등장한 다음날 김정은의 핵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제1제대 민경부대 GP에서 북한군이 실수를 했다. 북한군이 실탄을 가지고 14.5mm 그 실탄을 가지고 오발사고를 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민전 사령관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북한을 좀 알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김정은이가 계획된 도발입니다. 14.5mm 함부로 쏠 수가 없습니다. 14.5mm는 바로 대공화기이며 대공화기에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 보병 무기로 진화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함부로 쏜다? 이미 DMZ 북쪽에 설치된 대공화기 이 대량 살상 무기들은 소초장이나 분대장, 부소대장 나가서는 분대장의 허락이 없이 사격 시건 장치를 내릴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14.5mm 고사 기관총은 격발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발사고로 폄훼하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김정은 등장 이후에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날린 빅엿입니다. 까불디 말라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